누수라고 하면요, 오래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에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새 아파트에 생길 수 있어요. 저희 하자센터에서 오신 직원분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보상을 다 해주셨거든요. 실전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혜비치님, 올해 집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집 보러 갈 때 이런 것들은 꼭 주의해서 봐야 한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자예요, 하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자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지 제가 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자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말씀드리기 앞서서 하자가 뭔지 제가 좀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하자는 우리가 보통 뭐 누수라던가 뭐 균열이 생긴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중대하자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누수입니다. 누수. 그렇죠? 근데 누수는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보통 우리 집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누수가 있는지 찾기가 어려워요. 이거 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 우리 집에 지금 누수가 생겨서 본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미리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벽이나 천장에요, 물자국이 있는지 그거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수가 생기면 물자국이 있기 때문에 또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벽지나 페인트 같은 게 발려 있는 곳에 얼룩이 생겼는지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누수가 생기면요, 이게 아무래도 습해지거든요. 그래서 누수가 생기는 곳에 곰팡이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나 곰팡이가 잘 생기고 있는지 그렇게 좀 잘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누수라는 것이 결국에는 물이 이렇게 샌다는 거잖아요. 물 흐르는 소리가 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혹시나 베란다나 그런 다용도실이나 이런 곳들 잘 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누수는요,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수가 생기고 나서 뭐 아랫집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이 집 누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찾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요거를 정밀 업체에 많이 의뢰를 합니다. 누수 탐지 업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의뢰를 해가지고 누수가 있는지 이렇게 전문가에 의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누수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요,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해요.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 남겨가지고 하자센터나 관리실에다가 증빙을 해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누수라고 하면요, 오래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에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새 아파트에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분양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를 놓기 전에 시스템이었고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이제 업체에다 맡겼죠. 맡기고 나서 전세를 맞출 때까지 공실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제 전세 들어오실 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어느 날 관리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는 저희 집 아래층에 사는 분이 저희 집에서 물이 새서 누수가 생겨서 지금 밑에 바닥이 흥건해졌다. 거실 바닥이.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냐면 이게 새 아파트잖아요. 새 아파트에 누수가 생길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했던 공사는 시스템 에어컨 공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에다 얘기를 했죠. 여기가 아무래도 이 공사 때문에 이 공사가 잘못돼서 누수가 생긴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그거를 다 찾아봤더니 시스템 에어컨 때문에 누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보상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런 에어컨 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균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자세히 안 보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실전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요건 정말 실제 저희 집에 균열이 있어서 저희 하자센터에서 오신 직원분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화장실에 딱 들어가요. 벽이 있죠. 요 손으로요, 두드려 봐요. 이렇게 딱 두드리면 그 속이 꽉 차 있는 곳은요, 이게 소리가 둔탁한 소리가 나고요. 이게 두들렸을 때 통통통 이렇게 뭔가 속이 빈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균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곳이 얼마 안 있다가 이 벽이 갈라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화장실 벽 타일이 깨지는 곳이 정말 많아요. 제가 예전에 월세 살았던 곳도 그랬고, 제가 실거주하는 아파트도 그랬고, 그런 것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직원분한테 여쭤보니까 예전만큼 뭐 자재를 좋은 걸 안 써서 그럴 수도 있고, 좀 꼼꼼하게 공사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축 아파트가 아니라 이런 것도 새 아파트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는 곳에 이런 균열이 생겼다, 벽에.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테이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X자로 이렇게 테이핑을 해서 일단 놔두시면 이 균열이 더 이상 번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둔 상태에서 하자센터에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해서 균열 생겼다, 조치해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처하시는 게 중요하죠. 사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진 꼼꼼하게 이렇게 찍어서 증빙 자료를 잘 챙기시고요. 균열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 생겼는지, 어떤 형태로 생기는지 그거를 저희가 관리센터나 하자센터에다가 그렇게 신고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된 날로부터 3년까지는 무상으로 하자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라고 했을 때는 하자센터에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기간 지났다라고 하면 일단 관리사무소에라도 이렇게 의뢰하셔가지고 사비로라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치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앞에서는 제가 중대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 번째에서는 생활 속 하자. 우리가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작은 하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도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간별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거실 같은 경우에도 하자가 있을 수 있겠죠. 특히 벽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벽지 같은 경우도 제대로 벽지를 안 바르면 들뜨게 돼요. 그래서 공간이 떠 있는지 보시고 이게 찢어졌는지 긁혀 있는지 우리가 육안으로 잘 살펴보시면 좋고 그런 것도 다 사진을 찍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도 요즘 하자가 되게 많은데요. 바닥이 뜨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사는 곳도 바닥이 떠서 하자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꼼꼼하게 뭐 거실이랑 방 보시면서 혹시나 바닥이 떠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창문 같은 경우도 문이 잘 열리는지 잘 잠기는지 그런 것들 뭐 바람이 혹시 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문 같은 경우도 손잡이 같은 것 제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지 혹시 문이 삐걱거리지 않는지 그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 싱크대가 있죠. 싱크대 같은 경우 저는 서랍을 하나씩 다 열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기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싱크대 안쪽에 제대로 이렇게 마감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싱크대 사이에 전기 밥솥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싱크대가 나무로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전기 밥솥을 돌리면요.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계속 노출이 되면요. 여기가 형태가 변해요. 그쵸? 그것도 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사는 곳에 싱크대에 전기밥솥 놓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가 그렇게 형태가 바뀌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 우리가 뭐 주방 싱크대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잖아요. 저는 항상 물을 틀어봐요. 이게 물이 잘 나오는지 수압은 괜찮은 체크하거든요. 그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혹시 타일에 균열이 생기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 콘센트도 저는 작동을 잘하는지 다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욕실로 우리가 가봅니다. 욕실로 가서 아까 수압 체크해야 된다고 했죠? 그 세면대나 변기 수압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배수구에 물이 잘 내려가는지 체크를 하고 혹시 악취가 나는지 그런 거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샤워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압 좋은지 물 한 꼭 틀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풍기. 욕실에 있는 환풍기 우리가 직접 눌러보면서 작동 잘 하는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사실 집을 하나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하자가 있는지 딱 요 패턴대로 다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도 찍고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다 촬영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증거 자료를 우리가 남겨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자, 그냥 체크하세요라고 하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 하자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도 제가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운 받으셔가지고 정말 뭐 하자 체크하셔야 되면요, 그 리스트대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자 체크하는 부분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중대 하자 체크하는 부분, 우리가 생활 속 하자들 체크하는 부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